보통 이제 우리 음식이 암에 영향을 주는 것은 거의 한 80%가 하거든요. 본인들이 이게 나한테 긍정적인 이런 식단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것을 느낀다면 일단은 우리 암 환자분들이 암에 걸리기 전에는 자기가 옛 음식 습관이 암에 걸리고 나면 그 음식 습관이 잘못됐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많이 바꾸고 가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이 이게 나한테 긍정적인 이런 식단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것을 느낀다면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죠. 일단은 면역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어떤 기력 저하라든지 피로감, 체력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겠고, 소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개선이 되는, 그래서 장 기능이 개선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몸에 산화물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항산화 작용을 많이 높일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가면은 암에 대한 치료에 대한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올 수 있고, 그래서 재발 전이 이런 부분에서도 오지 않고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식단을 바꿈으로써 노리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죠. 우리 암 환자분들이 식이요법을 하려면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막 내가 고기를 좋아하고 했던 분들이, 막 많이 먹고 했던 분들이, 야, 내가 암을 고치기 위해서 고기도 좀 적게 먹고 채식을 많이 하고 물도 많이 마시고 해야 되겠다 하는데, 실제 조금 하다 보면은 잘 안 돼요. 수술하고 항암 뭐 하고 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암 치료 중에서 급성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때까지는 잘 지켜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관해된 상태부터가 이제 우리 환자분들은 문제예요. 관해가 되면은 암이 안 보여요. 암이 없어. 우리 환자분들이 이거 나 암 다 나은 것 같다. 그럼 난 이제 일상생활에 복귀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 자기 평소 때 습관으로 가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5년에서 10년 관리해야 되는 병이거든요. 이 5년에서 10년 동안 관리를 하려면 내가 뭔가 내 자신을 다짐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야 돼요. 사실 우리가 암을 치료하다 보면 되게 육식에서 채식으로 바꾸라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건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바꾸기가.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면 안 돼요. 적은 목표를 세워야 돼요. 초기에 아주 간단한 거, 무조건 난 고기를 다 먹는다 이런 방향보다도 고기를 좀씩 먹는데 채식을 좀 더 늘려간다든지, 자, 그 다음에 조미료 같은 것을 난 많이 썼는데 조미료를 안 쓴다든지, 내가 전에는 구운 음식을 많이 좋아하고 뭐 이런 것을 튀긴 것을 좋아했는데 이런 걸 줄인다든지,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피하다 보면 또 나름대로 적응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다음 단계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바꿔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어서 조금씩 목표를 줘가지고 따라오게끔 해야 내가 계속 그 식단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음식을 바꿔가면 우리 환자분들은 별로 그렇게 식사가 즐겁지를 못해요. 아, 오늘 또 밥 먹어야 또 내가 별로 좋지 않은 음식만 나올 거고, 밥 먹을 때도 밥 먹자 해도 관심이 없고, 일이 됐을 때 이 환자가 예를 들어서 재미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 식사 시간에는 뭐 이렇게 즐겁게 하다 보면 잘 들어가는, 그러면 혼자 밥을 먹는 것보다는 여러 친지들하고 같이 앉아서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가 반찬이 될 수 있게끔, 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식사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고요. 또 우리 환자들이 내 목표가 있잖아요. 이 목표에는 되게 우리 암 환자들 목표는 일단 암을 낫는다는 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삶의 질이 또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항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는 동안에 내가 엄청 힘들어요. 그럼 뭐 통증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벗어날 것인가, 이런 것을 환자한테 목표를 심어주고 이렇게 따라올 수 한다면 이 환자는 거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동기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또 우리 환자분들한테는 장기적인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5년, 10년간 식단을 어떻게 할 건지, 중간에 변하면 되지 않는다. 이게 어떤 당신의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음식이 얼마만큼 중요하다. 보통 이제 우리 음식이 암에 영향을 주는 것은 거의 한 80%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80%라는 것을
우리 환자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환자는 되게 이렇게, 아이고, 음식 뭐 그거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차라리 뭐 하면은 내가 약 가지고 치료하면 되지. 이걸 생각해야 돼. 하루에 3끼. 그럼 우리가 3끼 밥을, 3끼 약을 먹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약이라고 생각하면 꾸준히 먹을 거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그렇듯이 음식도 약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약은 쏟아 먹잖아요. 그럼 음식은 쓰지는 않아요. 단맛도 있고, 뭐 짠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온갖 거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 먹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목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목표도 세우고, 어떤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기 목표라든지. 그래서 이런 목표들을 심어줘야 이 사람이 내가 식단을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암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사람은 그래요. 내가 뭘 하더라도 알아야 하죠. 내가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 음식을 먹어서 나한테 뭐가 도움이 돼? 그걸 모른다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음식들은. 이런 음식은 암에 왜 해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게 되면 그 사람이 나름대로의 이것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그것도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을 하고 그리고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본인이 그 다음에 가족들이 암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해봤자 우리 환자들이 그래. 당신이 뭐 알아? 그래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종종 전문가들이 한 번 정도는 상담을 해주면 훨씬 그게 동기부여가 되고 그 사람한테서 얻는 지식이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찐고구마 먹고 있는데요. 항암 중인데 생고구마가 좋은가요? 원장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찐고구마하고 생고구마의 차이는 소화 문제도 있고요. 당지수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찐 고구마는 당지수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고구마는 생고구마를 먹도록 많이 하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고구마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생으로 먹었을 때는 당지수가 낮으면서 식이섬유가 많아서 좋은데 항암을 하게 되면 사실 위장장애가 이제 항암제로 인해서 많이 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는 경우에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항암제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는 경우 같으면 익혀서 먹는 게 오히려 낫고요. 그 대신 이제 양을 좀 줄이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런데 뭐 표적 치료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장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거든요. 그리고 호중구가 떨어져서 감염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표적 치료제를 하고 계시다면 뭐 생으로 드셔도 괜찮고 세포독성 항암제를 하고 계시다면 익혀서 먹는 게 좋고 조금 대신 양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겁니다.